안녕하세요. 홈텀 민명기입니다. 오늘은 그 저출산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2탄을 이제 찍게 됐는데요. 그 제목 그대로고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예. 절실하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나라에 좀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님들 장원급제 하신 분들한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고, 일단은 뭐 대통령님 정말 존경하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답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저출산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국가에서 신혼부부라든지 혹은 이제 돌싱들, 새롭게 결혼해서 시작하시는 분들께 최소 25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집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줘야 돼요. 월세 싸게 한 25만 원에. 그래야지만 결혼합니다. 네, 그 이유가 25평이면은 작은 방이 2개가 있겠죠. 그리고 안방이 있겠고요. 안방은 뭐 그 부부가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 부부들이 아이를 놓는데 그 10년 동안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살게끔 값싸게 한 25만 원에 월세를. 근데 이제 아이를 하나를 놓고 둘을 놓을 수가 있어요. 각 방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장을 해주셔야지 좀 결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국가가 이제 잘 살아요. 그 쓸데없는 데다가 죄송한데 그 나라 돈을 그렇게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사니까 지금 뭐 엄청난 모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저 지방에 뭐 돈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서 서울에 인구가 몰려 있는데도 그 쓸데없이 막 돈 낭비해가지고 지금 뭐 폐허가 되고 뭐 거미줄 쌓여 있고 이상한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예? 아니 물론 좋은 것도 많이 만듭니다. 예. 그 뭐 신호등에 뭐 그 불 들어오는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뭐 햇빛 가리는 우산도 만들고, 연세 드신 분들 또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 틀고 거기다 TV 나오는 것도 만들고, 예. 그런 것도 잘 만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 관리 비용도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저출산 관련된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렇게 해야지만 부동산도 좀 잡힌다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잘 살기 때문에 복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뭐 땅 파면은 석유 안 나오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석유가 나와가지고 복지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대신 잃은 게 있죠. 뭘 잃었을까요? 자아 발전이 안 생겼잖아요. 그죠? 너무 잘해주기만 하니까. 그죠? 예.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스스로 성장해서 수출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 대표적인 게 반도체 삼성이고요. 현대자동차고, 뭐 SK니, LG니, 뭐 네이버니, 예? 뭐 카카오톡이니, 예.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 기타 등등 많죠. 예.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뭐 잘 산다면서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이제 복지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니까 세상사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건 대기업들이 좀 잘 사는 거고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지금 또 좋은 정책을 하시고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값, 월세값이 더 올랐어. 좀 힘들어요. 그거를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본질은 결혼하는데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장돼 있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만 보장해 주면 되죠. 맨날 달달한 거 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가 뭐 북한이에요? 무슨 복지를 다 해줘? 무슨 정책을 다 만들어줘? 자연의 이치의 바탕으로 사는 거고, 이런 빈부 차이가 날고 좀 살기 힘드니 다들 결혼 안 하니. 안 한 이유가 뭐겠어요? 주거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주거 보장을 좀 해주셔야죠. 예?
아니 혼자 살아가지고 그래 넌 혼자 살아. 그러면은 너는 뭐 저기 뭐냐 원룸에서 6-7평 되는 데에서 돈 100만 원씩 내고 거기서 살아. 관리비까지 내고. 대신 결혼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줄 게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돈 있는 사람이야 자기네들이 집을 사서 뭐라든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여기서 문제가 뭐 그럼 나는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니들은 뭐 좋은 혜택 받고 나는 하나도 못 받고 그럼 뭐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쵸? 아니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럼 내가 대놓고 얘기하면 야 그러면 친구야 국민연금은 누가 내냐? 국민연금을 누가 내? 지금 쓰나미가 오고 있잖아요. 쓰나미가 저출산이라는 그 쓰나미가 무슨 방파제 하나 뭐 정책 만들고 데이터로 해가지고 뭘 만든다라고 해서 그게 막아지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난 부동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이치로만 얘기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 본질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본질을. 에? 아니 지금 항아리가 뚫려가지고 물이 질질질 새가지고 다 빠졌는데 거기다 물 붓는다고 그게 뭐 달라지냐고. 때워야 될 거 아니야. 때워야 될 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집을 주면은 결혼한다며. 이 방법밖에 뭐 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걸 내가 좀 듣다 보면은 부동산 전문가들 보면은 무슨 컨텐츠 무슨 정책 하나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엄청 이야기하고 막 주제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장기로 뒀을 때 이분들 한수만도 나름 똑똑한 사람 뭐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뭐 이런 자료가 있는데 세수, 네수, 열수밖에 못 떠요. 에? 그렇게 큰 어른이시고 전문가라면은 판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죠. 흐름을. 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 안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나아지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분들 얘기하는 걸 내가 자꾸 보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다 똑같아. 나라님들이나 전문가들이나 하는 이야기가 서로가 뭐 편갈르기 싸우고 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몰라. 본질이. 아니 집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고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사람이 없어져. 집이 널린다니까요. 그 지방을 봐서도 모르나? 그 가까운 일본을 봐서도 몰라요? 길 가는 우리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초등학생 그 여자애 남자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반에 몇 반이 있고 애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럼 선배로서 좀 희생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혜택은 내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노년이 되면 누군가가 우리 후배들이 내 국민연금을 내주고 노인연금을 내줄 수 있다. 그런 아량은 좀 있어야죠. 지금 뭐 불난 집에 뭐 부채질합니까? 아니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냐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국가에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낼 필요가 없고 이거 사업이잖아요. 사업. 평생 대한민국 그 30%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0% 부동산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월세도 맨날 따박따박 그 정확하게 사업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복지할 수 있고 그 비용 가지고 그 남산타워 밑에 사시는 그 뭐 방송에 나오더만요. 그분들 좀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거 좀 도와드려서 좀 주거 안정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아니 나라에서 돈이 얼마나 튀면은 뭐 문화시설이니 무슨 행사니 뭐니 아니 뭐 외국인들 놀러와가지고 부자님들 모셔놓고 뭐 돈 쓰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서민이 죽잖아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며요 또.
사람이 있고 집이 있는 것이지. 그럼 그럼 그 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그럼 제가 한마디 할게요. 뭐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면 놀이터 있죠? 누가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아요, 그거? 요즘에 뭐 자외선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엄마 자체도 그 밖에 막 춥고 덥고 그런데 거기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 놀이터 어떻습니까? 제가 인생을 좀 나름 서비스업해서 내가 아는데 그 돈 엄청나게 또 많이 들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바닥에 쿠션 깔고 막 되게 예쁘게 줘가지고 그 돈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돼가지고 바닥이 지금 다 까지고 있어요. 유지보수 관리가 안 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거기 가서 뛰어놀지도 않아요. 왜? 요즘엔 다 실내에서 놀지 누가 거기서 그렇게 놉니까? 간간히 노는 거지. 그럼 그 위에다가 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것뿐이에요. 여기 그 중랑구 여기 사가정 위에 그 용마산이 있어요. 용마산. 거기 가면요. 터가 엄청 좋아요. 응? 테니스장? 실내장으로 바꿔버리고 그 위에다가 져버리면 돼요. 축구장? 글로 지면 돼요. 테니스장? 거기다 져버리면 돼요. 네. 좀 낮게라도 좀 져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거기만큼 입지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뭐 버스 정류장 멀다고요? 아 요즘에 따릉이 있고 그 전기 자전거 다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따집니까? 만에 하나 내가 경기도로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 융합되는 이 시대에 무인 자동차가 나오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대세가 전원주택 형식으로 좀 거리 떨어진 데서 좋은 공기 맡으면서 살고 싶지. 뭐 서울에서 이렇게 막 빡빡한 데서 막 살고 싶어요? 어? 좀 잔디동 깔려있는 데서 좀 친구들 좀 불러가지고 고기도 좀 꺼먹고 우리 조카들이나 친구 딸내미들 불러가지고 좀 떡볶이도 좀 먹고 떡볶이 그런 세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뭐 서울 할 거예요. 그리고 서울도요 또 그 모순의 끝을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지냐? 국가가 져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요. 지금 죄다 상가 공실이에요. 뭐 집이 없다라 그러는데 아니 신도시를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도시가 원래 여기 있었어. 이 구도시에서 내가 1층에서 상가를 운영을 해. 뭐든 하여튼 간에. 근데 월세 25만 원이야. 이 사람이 이 신도시에 가서 이 좋은 건물에 가서 뭐하러 돈 따따따따블 내고 거기서 삽니까? 내가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서부터 방역까지 하면서 내가 서울에를 곳곳을 내가 돌아다니는데 그런 신도시에 지금 공실이 거의 폐허 수준이에요. 폐허. 이게 하루 이틀 된 것 같아요? 1, 2년 된 것 같아요? 가면 거미줄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교문리도 넘어가십시오. 어디도 그렇고. 지금 공실이 한둘이에요? 또 더 나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돼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다 나가고 있고. 새로운 건물도 또 상가들 만들고 있는데 그거 죄다 공실이야. 사람 하나 안 들어와. 모순의 끝판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나라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거를 놀려서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건설업이 두바이 빌딩을 만든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러한 모순들을 좀 떠안고 어떻게 해서든 뭐 그분들이 잘못한 거는 지금 제값을 바르고 있죠. 뭐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문제가 되는 분들 많죠. 그러나 나라에서 그걸 좀 떠안아 가지고 신혼집으로 만들어줘야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응? 한 달에 25만 원씩 25평에서 살려고 하면 누가 결혼 안 하고 싶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정도의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 거기에 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나쁜 행동들을 한다. 뭐 위장 결혼한다 뭐 한다. 그건 나라님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고.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리고 또한 나라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입니다. 제 인생에 살면서 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부동산을 30% 대한민국인 걸 갖고 있고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지분이 있어야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지, 어떠한 정책 단 한 가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투기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책으로 관리를 할 수는 있어도 그 근본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5년 임기 돼가지고 끝나는데 그게 어떻게 이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바꿔버리지. 그러면 명분이 있는 나라에서 약 30%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공영시설만 가지고 있어야 돼서는 안 돼요. 그러한 질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있잖아요. 아껴 써야죠. 어떻게요? 죄송한 얘기 할게요. 그 우산 없애버리세요. 왜? 유지보수 관리비 많이 드니까 버스 정류장 에어컨 없어도 없애버리세요. 신호등 불 들어오는 거 유지보수 비용 하니까 없애버리세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본질. 그렇게 해서라도 저출산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쓰나미가 와가지고 나중에 그 집 다 놀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행복의 척도가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 근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집 아니에요, 집. 그거를 해결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서 투기를 그 30%의 힘으로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데이터를 뭐 슈퍼컴퓨터니 뭐 여러 가지 뭐 똑똑한 학자니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거 같네 하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과 데이터베이스로 무슨 논리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절대적으로.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 공실들이 거의 기곡산장이에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계속 그렇게 놀리면서? 제가 끊겼다가 좀 다시 찍고 있는데 못한 말이 있어가지고요. 요즘에 그 오토바이 문제 많죠, 오토바이. 저도 오토바이를 타봐서 그러는데, 우리 서민들은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열심히 하루 일을 하는데, 딱지 4만원짜리 끊으면, 그 얼마 집에 못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많은 호소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확한 법 규정을 만들고 예시를 들어서 뭐 신호등을 건너는데 끌고 가야 된다. 혹은 이와 같은 곳에는 주차하기가 좀 힘들다. 좀 이해 형성이 될 수 있는 한에서 나라가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해 형성시킨 다음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법을 지키고 딱지를 끊으라 그러면은 그 이해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지금과처럼 어떤 홍보도 그닥 없이 다짜고짜 통보 형식으로 해서 딱지를 끊는다라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무슨 자동차도 아니고 이렇게 줄 서서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가뜩이나 차가 막히는데 일렬로 줄을 쓰면 그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대한민국에서는 땅이 작기 때문에 좀 앞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 또 모순으로 어떤 여성분이 집이 좀 잘 사나 봐. 자기가 돈이 있고. 큰 오토바이를 타면서 주차장에다가 그 오토바이를 또 대려고 그래.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뭐 이렇다라 하면서 또 뭐라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미국이냐고. 작은 나라에서 주차할 자동차도 없는데 그걸 오토바이를 또 그렇게 된다? 어느 정도 이해 형성을 하겠지만 현실에 맞게끔 좀 어느 정도의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는 나라님들이 정당하게 좀 돈을 버셔야 돼요. 이 4차 산업에 융합되는 이 시대에는요.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게 저출산에 집을 만들어서 월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다짜고짜 세금 받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라도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장사. 예? 그 쌍팔년도 시대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추석 명절 되면 뭐 딱지 끊으려고 그 경찰들이 막 길에서 막 며칠 전서부터 있고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런 저급한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로봇가 나오니까. 예? AI가 나오고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일자리가 사라지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라에서 집을 만들어가지고 월세만큼 받는 이런 좋은 사업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꼭 해야 된다라고 전 요걸 빼먹어가지고 지금 중간에 편집을 또 다시 하는 겁니다. 이 옷 다시 입었어. 지금 땀나는 거 봐. 아우, 더워 죽겠어. 나 진짜 이거를 못 찍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아우, 더워 죽겠는데 지금 세 편을 지금 또 편집을 하고 있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님도 그렇고 나라님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과연 최고의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기업이요. 이게 바로 삼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대자동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SK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기업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있기에 기업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왕이 있기에 백성이 있다. 잘못된 말이고 백성이 있기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없어졌기 때문에 백성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소멸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도 연설하지 않으셨습니까? 전 세계의 모티브가 되는 AI 전문 센터를 만들고 그 선봉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 4차 산업에 융합되는 이 시대에 엄청난 급변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로봇이라든지. 사람의 노동이 없어지는 시대가 바로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테슬라니 뭐니 자율주행차에서 우리가 선두주자였는데 3년인가 몇 년을 우리가 뒤지고 있답니다. 이 아차하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이 급변하는 4차 산업 융합되는 이 시대에는 국가와 기업이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율주행차가 나타나면 운전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나머지 실직자가 생기겠습니까? 그만큼 노동이 없어지면 로봇가 하고, 예? 지금 뭐 반도체도 로봇으로 뭐 100%로 바꿔버리고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럼 사람이 노동도 안 하고 그냥 맨 놀고 먹고 살아야 되네? 그럼 뭐가 됐던 국가에서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앞으로는요. 대기업이 다 모든 거를 뭐 돈을 가져가야 돼요? 국가에서 돈을 가져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중에 최고 질량인 것이 저출산입니다. 이것서부터 복지를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야 돼요. 전 세계에 전무후무하게 없는 것을. 그리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 말 틀린가요?
제가 좀 지나치게 얘기한 거 좀 있습니다. 뭘 없애버려야 된다. 신호등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예. 뭐 그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라든지 뭐 우산이라든지 제가 좀 격한 마음에 말씀드려서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우리가 아껴 쓰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내 자식 같고 내 삼촌 같고 내 주변의 이웃이에요.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 안에 뭐 모순 덩어리들 엄청 많겠죠. 헬스장에도 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거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 거름으로 살아가는 거지 완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거서부터 좀 복지를 제대로 좀 만들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5년 임기가 끝나더라도 30% 달성을 못 하더라도요. 예? 단 10%만 만든다 하더라도 5년 뒤에는 그 힘으로 무언가를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민주주의에서 100% 모든 걸 다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모임에 나가는데 돈 호주머니에 1,000원 한 장 없어. 그럼 얼마나 힘이 없을까요?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근데 국가에서 부동산이 없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월 25만 원 이야기하고 뭐 10년 살아야 되고 25평이어야 되고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금액적인 걸 따로 정하시면 되는 거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 전 예시를 들여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또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야, 쟤 정신 나간 애다 25만 원 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제발. 네. 저급한 행동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가지셨다면. 전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실한 국가의 안위를 위해 내 몸을 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것뿐입니다. 앞으로 제가 유튜버로서 국가에 될 역할이 있고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저는 그 유튜버로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유튜버로서 이 저출산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우리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만날 수 있는 환경조차가 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화를 만들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천생연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돌싱들이 또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외롭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고 이혼했어도요. 그렇게 해서라도 방송까지 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절실한 마음이에요. 근데 만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환경을 빚어주고 싶고요. 무료로요. 무료로. 더 나아가 저 같은 모순이 태어나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산 우리 어린아이 후배님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전문가들이랑 연구를 해서 어떻게든지 1탄의 사랑탄 책을 만들어서 그 수익금으로 그 어려운 친구들이 무료로 그 책을 볼 수 있는 그 환경을 빚어주고 싶어요. 엄은길 대장님께서 그 뭐 히말라야에 등반하셨고 그쪽에다 학교를 막 짓잖아요. 우리도 뭐 그 후진국 가면은 일단 땅부터 빠가지고 물부터 애들 먹이고 학교부터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배우라고? 그러면서 꿈과 희망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엄문길 대장님이 뭐 8개, 7개 질 거를 지금은 더 많이 짓고 있다면서요. 이로운 일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더 많이 짓고 있다면서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1탄서부터 몇 탄까지 꾸준히 나오겠지만
돈 있는 사람이 그 책 보고 사시면 되는 거고요.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런 책을 보면서 꿈과 희망이라도 얻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 거예요. 제가 겪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책이 다시 얘기하지만 나온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요. 예? 근데 교육 문화가 이렇게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뿐이에요? 성교육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모니터링 해봤는데 우리 때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무슨 성교육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야!